맷버들 가리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시척하자는 님에게 맷버들을 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쇼셔라고 하는 종결어미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시척하자는 님에게 맷버들을 보내고 두 가지의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탁은 이 맷버들을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심어두고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주무시는 창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밖에 없는 공간이겠죠. 여러분들은 아파트에 살아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제 담벼락에 있으면은 이제 잘 보입니다. 어쨌든 잘 보이는 곳에 심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탁은 밤비에 새잎이 나거든 나처럼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맷버들을 자기처럼 여겨달라 해서, 이 맷버들은 시적화자가 님에게 보내고 싶어하는 것임과 동시에 시적화자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님의 입장에서는 시적화자를 대신하는 존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적화자는 맷버들을 님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이 맷버들은 왜 시적화자가 보내고자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쇼셔라고 하는 종결어미가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시적화자가 맷버들을 님에게 보내고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탁은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아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부탁은 그것을 볼 때 특히 새잎이 나거든 무엇이다? 맷버들을 자기처럼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해서 시적화자는 자기가 님에게 갈 수 없으니 대신 맷버들을 보낸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자기 대신에 맷버들을 보낸다라는 지점에서 시적화자가 표현하고 싶은 님에 대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적화자를 대신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무엇이? 맷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 뜨자 배 떠나니 인제 가면 언제 오리. 우리가 그 프린트에서 봤는데 이 달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별의 배경을 드러내는데, 표현하는데, 형상화하는데 쓰이고 있는 소재입니다. 시간적 배경도 알려주고요. 이 시에서 우리가 특기에서 봐야 될 부분이 지국총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음성 상징어로서 배에서 노를 젓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지국총 소리가 난다는 것은 노를 젓고 있다는 뜻이고, 노를 젓고 있다라는 말은 배가 간다는 뜻이고, 배가 간다는 것은 그 안에 타고 있는,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존재가, 사랑하는 존재가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서 시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적화자의 시적인 상황은 엊그제 님을 여인 것입니다. 시적화자의 상황이 님을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시적화자가 이 님을 여인 상황 때문에 느끼는 정서는 한인데, 이 한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시어는 두견입니다. 우리 두견이 무엇인지 수업 시간에 다루었을 겁니다. 한의 정서가 집약되어 있는 자연물이고요. 지금 시적화자가 느끼는 이 한의 정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객리라고 하는 공간적인 배경과 지는 달이라고 하는 하강적인 이미지입니다. 이 객리 하강적 이미지가 한데 어우러져서 시적화자가 느끼는 한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프린트에서는 촉발시키고 있다, 그런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 했습니다. 그 프린트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렴에 비친 달과 멀리 오는 억족소리 천수만한을 내 어이 돋우는다 돼 있습니다. 너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을 겁니다. 이 너가 뭐다? 이 시의 청자이고요. 달과 소리가 이 시의 청자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청각적 심상, 요것도 우리 청각적 심상인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시각적 심상입니다. 감각적인 심상을 활용해서 소재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뭐 하고 있다? 이 시의 청자입니다. 이 청자들을 왜 불렀느냐? 이 청자가 천수만한이라고 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돋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수와 만이 정서를 뜻하는 말이고, 천과 만은 수를 뜻하는 말인데, 이러한 수 표현을 통해서 시적 화자가 느끼는 수와 한을 강조하고 있다, 과장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하게요, 시적 화자가 님과 자신의 거리감을 천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봐보겠습니다. 내 마음 베어내어 저 달을 맹글고저. 달을 자기의 마음으로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달이 구만리 장천에 반드시 걸려 있어서 표현입니다. 먼 하늘에 반드시 걸려 있어서 고운님 계신 곳에가 비치어나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달은 항상 저 하늘 위에 비쳐 있으니까는 나도 비추고 누구도 비출 수 있다. 고운님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님에게 달빛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내 마음으로 달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듯 시적 화자는 달을 통해서 님과 이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달이 저 하늘에 님과 나를 함께 비추고 있기 때문에. 달을 노래하는 마지막입니다. 달아 밝은 달아 님의 창전에 비친 달. 우리가 아에다 표시를 하면은 지금 시적 화자가 달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돈호법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시적 화자가 얘들을 청자로 삼고 있고 자연물을 청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시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옥적소리와 주렴에 비친 달도 이 시의 청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뭐다? 인격이 부여된 자연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규원가에서도 그게 나오지요. 입과 짐승 나오는데 걔들한테도 인격이 부여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적 화자가 청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부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달은 뭡니까? 인격이 부여된 대상이고요. 이 대상을 통해서 시적 화자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님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강조하기 위해 도치까지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시적 화자가 달에게 님의 소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달을 통해서 님과 뭐 되고 싶다? 연결이 되고 싶다. 왜? 달은 님과 나 모두를 비추고 있으니까. 그러한 생각이 이 시에 담겨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에서 달이 어떤 역할로 쓰인다고 하였습니까? 임과 이별하는 배경을 형상화하는 데 쓰인다고 하였습니다. 아까 라와 마에서는 달이 시적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거나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정 소재가 화자의 감정을 촉발하는 경우, 요 경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은 그 밑에 있는 두 개의 시 바사의 경우 지금 임과 화자 사이의 거리를 정서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달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이 동시에 바라볼 수도 있고 또 두 사람을 동시에 비춰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꼭 읽어보고 여러분들 시험을 쳤으면 좋겠다라고 수업 시간에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나무도 돌도 바위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긴 불가토리의 안가. 불가토리는 까투리라고도 하는데 지금 까투리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매에 쫓기고 있는데요. 까투리는 잘 날지 못하기 때문에 엄폐물이 필요합니다. 숨을 게 필요한데 지금 숨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죽게 생긴 까투리의 마음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큰 바다에 일천석 실은 배가 노도 잃고 닷도 잃고 돛대도 꺾어지고 용총도 끊어지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찾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 만리 남고 사면이 검어 어둑 천지 정막 같이 노을 떠난 때 수적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도사공이 뱃사람이거든요. 수적을 만났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우리가 보통 수적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길게 읽어봤던 모든 것들은 결국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운행할 수가 없다. 배를 운행할 수 있는 도구들인데 지금 이게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배를 운행할 수가 없다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날씨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육지도 멉니다. 여기 갈 길이 천리만리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면이 검어어둑 천지 정막 같이 노을 떠난대 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까지 만났다? 목숨을 노리는 수적까지 만났다. 죽게 생긴 도사공의 마음과 재물을 잃고 죽게 생긴 도사공의 마음과 뱃사람의 마음과 엊그제 임녀인 내 마음 어디가 더 힘들겠느냐 해서 지금 시적 화자는 자기 마음이 더 힘들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두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사례는 목숨의 경각에 달해 있는 아주 끔찍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님과 이별을 했기 때문에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윤선도의 견해요는 연군의 정을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연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군의 정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삶의 태도도 드러나고요. 연군 당연히 드러나고요. 연군 또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효, 부모님에 대한 마음 드러나고, 그다음에 효와 충을 같이 이제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면은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하다 외다하나 슬프나 슬프지 않으나 옳거나 옳지 않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 동일한 동사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항상 모든 경우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요. 동사 구조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 동사 구조의 반복이나 문장 구조의 반복은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의 반복이 아주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모든 경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적화자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이러한 삶의 태도를 추구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이다? 내 몸에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시적화자는 자기 일만 열심히 하겠다라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술어를 반복해서요. 반대로 분별할 줄 있으랴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무엇을 분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밖에 연함은 일은 내 몸에 해올 일과 대비되는 그 밖에 연함은 일은 분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 연함은 일을 분별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적화자는 분수에 맞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 언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적화자는요. 내 일 망령된 줄 내라 하여 모를손가 자신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 마음 어리기도, 이 마음이 어리석기도, 자기가 어리석게 한 것도 자신이 망령되게 한 것도 결국에는 뭐다? 님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화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 누굴 위한 것이었다? 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면은요. 암에 아무리 일러도 님이 헤아려 보쇼셔. 여기 보면 소셔가 있는데 부탁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님한테 부탁하는데 무엇을 부탁합니까? 헤아려 듣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헤아려 달라는 겁니까? 암에는 뭐냐 하면은 시적화자에 대한 안 좋은 말을 님에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나를 욕해도 뭐해라? 님아 나를 헤아려 주세요. 이 말을 헤아려 주세요 라는 겁니다. 걸러들어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메는 시적화자와 좀 갈등이 있는 사이다. 시적화자는 아메를 좋아하지는 않겠지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추성 진호르는 루 시적화자가 있는 공간적인 배경입니다. 지금 얘가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느냐? 시내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내야라고 했습니다. 이 시의 청자는 무엇이다? 시내라는 거 알 수 있고 인격이 부여된 객관적인 상관물로서 그 정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더 나아가면 지금 시내가 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는 뭐다?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은요. 시내는 감정이 이입된 객관적 상관물로서 이 시의 무엇이다? 청자입니다. 시적화자는 이 저 시내라고 하는 청자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는 주야에 흐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은다 의문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주어가 2인칭일 때. 해서 보면은 내가 주야에 계속 흐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랑 같이 보면요. 그칠 줄을 모르나다. 그칠 줄을 모르는 것과 주야에 흐르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쉼 없이 계속 흘러간다라는 것인데요. 무엇이 그렇다는 겁니까? 니명한 내 뜻이 그칠 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시내와 니명한 뜻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시적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시내에 빗대어서 시내를 매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는 반복이 아주 많습니다. 서술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운율도 당연히 형성을 하겠지만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 시적화자가 어버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많고 하고를 통해서 어버이 그린 뜻, 즉 효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적화자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효를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니까 어떤 정서를 갖고 있다? 울고 있어요. 운다는 건 무슨 심상? 맞습니다. 청각적인 심상이고 앞으로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운다는 거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최소 두 가지. 감정이입과 청각적 심상입니다. 외기력이라고 하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시켜가지고 시적화자가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가지고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어버이 그릴 줄 효구여 님분양한 뜻 충입니다. 효는 언제부터 알았다? 처음부터 알았다. 충은 누가 만들었다? 하늘이 만들었다. 하늘이 만들었으니까 처음부터 알았을 것이고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는 하늘이 만들었다는 뜻이겠죠. 결국에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뭐다? 천륜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이 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님군을 잊으면 그게 뭡니까? 불충이지요. 그게 뭐다? 불효라고 여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다? 효는 뭐랑 똑같다? 충이랑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효와 충이 똑같은 유교적인 질서를 이 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서 꼭 보기 바랍니다.